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의 일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젖삭 가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젖삭 가공의 개요입니다. 젖삭 가공의 정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보다 경도가 높은 경도, 즉 공작물과 공구 중에서 경도는 공구가 더 높아야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겠죠. 공작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게 젖삭 가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젖삭 가공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축을, 이런 한 봉을 모형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선반을 이용해서 가공해야겠죠. 이 부분, 이 네 부분을 제거하는 게 젖삭 가공의 개요랍니다. 젖삭하기 위해서는 선반의 바이트나 다른 공구를 부분을 이용해서 가공이 필요합니다. 한번 공작기의 젖삭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선반과 밀링 머신, 드릴링 머신, 호핑 머신이 있습니다. 선반에 일반적으로 보면 한 부분 모양 형상의 도면 형상에 맞게 공구 바이트로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선반이랍니다. 공작물의 회전 운동과 고정된 바이트의 이송 운동의 조합으로 원통형 공작물 젖삭합니다. 밀링 머신입니다. 밀링 머신은 이 공작물과 보면 밀링 공구 또는 엔드밀, 정면 커터, 평면 커터를 이용해서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이송 운동으로 평면 홈 등을 젖삭합니다. 드릴링 머신 보겠습니다. 드릴링 머신 일반적으로 공작물의 구멍을 가공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링 머신이라고 합니다. 드릴의 회전 운동과 이송 운동으로 공작물의 구멍을 뚫는 젖삭 작업입니다. 호핑 머신입니다. 이런 호브와 가공물을 이용해서 호핑 머신 호브로 회전 운동하면서 이송하면서 가공하는 것을 호핑 머신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선반, 밀링, 드릴링 머신. 호핑 머신 같은 경우에는 특수 감속기를 제작하는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젖삭 가공, 칩의 생성과 구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는 별표 2만 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유동력 칩입니다. 공구의 윗면 경사각을 연속적으로 흘려내는 것. 이쪽 각도를 우리가 윗면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유동력 칩이 이런 모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형상을 보고 이게 유동력 칩이고 정단형 칩이고 일단형 균열 칩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고 이상적인 칩이 어떤 거냐고 물다면 당연컨대 유동형 칩을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유동형 칩을 써야지 공구가 수명이 오래가고 공작물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전단형 칩입니다. 마치 않으면 평온하지만 반대쪽은 톱니와 같은 모양입니다. 보면 톱니와 같은 모양으로 쭉쭉쭉 전달되어 있죠. 유동형 칩과 전단형 칩의 재료는 주로 영광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동형 칩은 속도가 빠른 데 비해 전단형 칩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유동형 칩을 하면 젖삭 깊이가 낮은 반면에 전단형 같은 경우는 젖삭 깊이가 큽니다. 그리고 유동력 칩은 3분기 형상이 크고
전단형 같은 경우에는 상부 경사각이 낮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열단형 칩입니다. 균열이 생기고 가공표면이 뜯어낸 것 같은 흔적입니다. 열단형 칩 같은 경우에는 고무, 질긴 성질이 있는 재료였을 때 우리가 열단형이 파집니다. 전단력이 작기 때문에 살짝만 공구로 충격을 주어도 이렇게 이쪽에 파인 현상이 느낀 걸 열단형 현상이랍니다. 균열형 칩입니다. 균열형 칩은 열단형과 반대로 교체과 같은 재료로 강한 재질을 가공할 때 균열, 말 그대로 균열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가공이 하지 않았지만 이 충격파로, 진동파로 이게 균열이 가 있는 걸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임열 경사각, 반드시 임열 경사각이 어린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정단각입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작물 중에 가장 이상적으로 칩을 발생하는 칩이 유동형 칩입니다. 전단형 칩은 연강의 속도가 느리고 상부 경사각이 작고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하는 게 전단형 칩입니다. 마찰면은 평온하지만 반대쪽은 통려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쭉쭉 전단된다고 해서 전단형 칩이라고 합니다. 열단형 칩 같은 경우에는 고무와 같은 재질로 질긴 성질을 가공할 때 우리가 열단형 칩이 생깁니다. 머리를 뜯어낸 것 같은 그런 칩이 열단형 칩입니다. 균열형 칩은 주자와 같은 강한 재질이 발생할 때 균열형 칩이 발생됩니다. 칩의 생성입니다. 절삭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 칩을 생성하는 데 소비됩니다. 칩의 형태를 관찰하면 절삭 형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동형 칩, 전단형 칩, 열단형 칩, 균열형 칩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연강 같은 경우 유동형 칩입니다. 유동형 칩과 전단형 칩의 재질이 같습니다. 열단형 칩 같은 경우에는 전성이 높은 소재 고무가 사용됩니다. 균열형 칩은 주철, 황동, 청동과 같은 강한 재질이 균열 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칩의 종류입니다. 칩의 종류, 유동형 칩은 상부 경사면을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형태입니다. 절삭 저항이 작고 가공 표면이 깨끗하며 공구 수명도 길어집니다. 전단형 칩입니다. 공구 임면 경사각과 접촉하여 마찰하면은 평평하지만 반대쪽은 톱니 같은 모양하고 있으며 유동형 칩에 비해 가공 표면이 거칠고 공구 손상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열단형 칩입니다. 칩이 날 끝에 달라붙어 경사물을 흘러가지 못해 공구 날 끝부터 앞에 반영으로 균열이 생기고 가공 표면을 뜯어낸 것 같은 흔적을 남깁니다. 균열형 칩입니다. 전면 경사각이 큰 절삭 공구를 이용하여 조속으로 절삭할 때 공작물 균열이 발생하는 칩의 형태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칩의 생성과 구성인선. 구성인선은 보면 재료가 있고 바이트가 있으면 이 공구와 공작물이 접촉하면서 이런 칩이 생기겠죠. 이 칩은 고온입니다. 고온이로 이 고온이 이 바이트 나의 가장자리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발생, 칩이 더 커지고 최대 성장되고 분열과 탈락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구성이선 또는 영어로 빌드업 엣지라고 합니다. 주로 이러한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연강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연한 재질로 가공할 때 높은 압력과 마찰적 절삭열이 발생하면서 칩의 일부가 공구에 달라붙으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변질됩니다.
이러한 친 날 끝에 달라붙어 저장날을 작용하는데 이걸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구성인선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 피해가 발생됩니다. 피해는 첫 번째로 공구 수명이 단축됩니다. 수명 단축. 그리고 공작물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가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지우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동형 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첫째, 상부 경사각을 불립니다. 절삭 깊이를 낮춥니다. 절삭 속도를 상승시킵니다. 윤활 절삭률을 쥐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자리를 예리하게 가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성인선을 방지하고 유동유칩을 발생함으로써 공작물의 다듬질의 가공도 정밀도가 올라가고 공구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칩의 생성과 구성인선, 구성인선 방지 대책 설명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만 개. 구성인선 방지 대책. 공구의 윗면 경사각이나 절삭 속도를 크게 하거나 절삭 깊이를 작게 합니다. 또한 공구의 날끝 예리하게 하거나 가공 중에 절삭률을 사용합니다. 즉 유동형 칩 생성 조건으로 가공하여 구성인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절삭 가공, 절삭 저항과 절삭 온도입니다. 절삭 저항, 절삭 공구로 공작물을 가공할 때 공구가 공작물로부터 받게 되는 힘이며 주불력, 이송물력, 배불력 등이 있습니다. 절삭 온도입니다. 공작물을 절삭할 때 발생한 열의 일부가 공작물에 남게 되는 온도입니다. 절삭 공구 재료입니다. 가공 효율성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삭 공구이며 고온 경도와 고온 강도, 끝내마모 마찰 개수가 작고 열철성이 좋아야 합니다. 절삭률입니다.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 작용, 열의 발생을 방지하는 냉각 작용, 절삭칩을 지게하는 세정 작용 등이 있습니다. 이 보면 이쪽 바이트가 있고 공작물이 있습니다. 바이트가 공작물 쪽으로 직선으로 밑에, 공작물은 바이트를 반대쪽으로 내리겠죠. 이걸 우리가 배불력이라 합니다. 바이트가 공작물 쪽으로 왼쪽으로 이송하는데 공작물은 바이트를 반대쪽으로 밀어내는 걸 우리가 이송불력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 우리가 바이트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죠. 우리가 이걸 주불력이 된다. 반드시 이러한 이송 방향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절삭저항은 절삭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불력, 그리고 이송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송불력, 공구의 측 방향으로 작용하는 배불력이 있습니다. 절삭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면 경사각을 크게 하고 속도 빠르게 하여 절삭률을 사용합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삭 가공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청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책에 밑줄 그음으로써 나중에 시험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